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케어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후 자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금융 환경과 투자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서 시니어 분들이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투자 권유에 노출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굴려야 할 때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잠깐 다른 일을 멈춰두시고 차 한 잔 준비해 두시고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거나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다시 사업해서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금은 평생 일해서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자녀 키우고 집 사면서 겨우겨우 남은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불릴 수 있으면 좋지만 무엇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이후 우리 시니어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5가지와 그 대신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노후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금 보장이 없는 고위험 투자. 첫 번째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지금은 예금 시대로 끝났다. 이제는 ETF, 펀드, 해외 투자 시대다. 은행에만 넣어두면 바보 된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특히 이미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께는 이 말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 노후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로 30% 손실이 났다고 했을 때 그걸 회복하려면 단순히 30%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40% 이상 수익이 나야 본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병원비, 약값, 자녀 도와주는 비용, 각종 고정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변액보험, 파생상품 연계펀드, 고위험 채권형 상품, 수익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 상품. 이런 상품들은 상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노후 자금 전부나 생활비까지 가져다 넣을 만한 상품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A 어르신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 일부를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다 이거 한다. 이게 수익률이 제일 좋다. 라는 말만 듣고 시작했죠. 처음 몇 달은 계좌에 수익이 찍히면서 기분도 좋았고 역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흔들리면서 수익률이 급락했고 평소에 보던 숫자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텨보자고 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자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크게 줄어든 겁니다. 노후 자금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투자.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했어요. 동창 모임에서 다 한다고 해서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자녀 친구 부모가 알려줬어요. 이 말의 공통점은 상품의 구조, 위험, 조건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를 보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위험할까? 돈이 얽힌 관계는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같이 흔들립니다.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게다가 누가 소개해줬다고 해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기준.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원금 보장 여부는 어떤지, 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이 상품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문서, 안내서, 계약서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좋다더라, 다들 가입했다더라는 설명이 아니라 소문입니다. 노후 자금은 소문이 아니라 조건과 서류를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을 믿는 투자. 세 번째, 아주 위험한 신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입니다. 월 1%는 무조건 나옵니다. 절대 원금 손실 없습니다. 정부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내부 정보라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거의 대부분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국가도, 은행도, 증권사도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위험을 감춘 설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정보인증을 요구하는 투자. 네 번째는 투자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에는 AI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지금보다 더 정교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원격 접속을 도와드릴게요. 휴대폰 화면을 공유해주세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 상담이 아니라 계좌와 자산에 접근하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공공기관은 절대 고객에게 비밀번호,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파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한다면 그 순간 바로 전화를 끊고 상담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자산을 한 번에 옮기거나 크게 바꾸는 행동.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결심으로 한 번에 옮기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이참에 싹 다 옮겨야지. 전 재산 한번 크게 넣어볼까?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없다더라. 노후 자금은 크게, 빨리 한 번에 움직이는 돈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나눠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종이에 적어보기. 먼저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예금 얼마, 적금 얼마, 보험 몇 개, 펀드 또는 투자 상품, 연금 수령액. 이 과정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머릿속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 원금 보장 비보장 표시하기.
각 항목 옆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원금 보장, 원금 비보장. 이 한 줄만 써도 어느 부분이 위험 구간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3단계 목적별로 나누기. 자산을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돈, 앞으로 의료비 병원비 대비 자금,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쓸 비상 자금, 정말 여유 있는 장기 투자 자금.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돈은 절대 위험하게 굴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만 짧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자산은 다시 모으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먼저입니다. 사람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품 구조와 조건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수익 보장이라는 말은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한 번에 큰 돈 옮기는 결정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기록하고 나누고 확인하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분들께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앞으로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라이프 케어 TV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